제가 독서 포럼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그 책을 많이 읽으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절반 정도가 안 읽으신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부담 없이 책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게 봤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건강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다 이론이 이렇게 나왔다가 또 바뀌기도 하고 정말 이게 과연 최선일까? 그걸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 책들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한꺼번에 보면서 여기에서 공통점을 추출을 했어요. 과연 여기에서 공통점이 뭘까?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된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불로장생 탑 시크릿. 이게 정리가 가장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한 거고, 하지만 또 다시 머릿속에 대충 있었는데 이거를 또 다시 정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좀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그래도 어떤 여기에 있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인데 이 중에서도 약간의 그 수치상의 뭐 차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잘 먹고 잘 사는 법, 저 책도 좋은데 절판이 됐더라고요. 저게 이제 SBS 다큐인데 박정원 PD가 이제 저걸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책으로 나온 건 되게 좋아요. 그런 책들은 그냥 사시면 돼요. 혹시 이제 뭐 책을 사시다 보면 이제 저도 이것도 이제 중고로 샀는데 중고 서점에 가서 이제 사는데 다큐다 그러면 무조건 사셔도 돼요. 그 상관없이 저 사람들이 1, 2년은 준비해서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알 수 있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일반인이 알 수 있게 수준을 낮춰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들이 좋아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저거 아주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낸 문제 중에 하나 있었죠. 서울에 사는 학생하고 지방에 사는 학생하고 그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당연히 서울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 그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방에 사는 학생들보다 더 중금속 오염도가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독소를 배출하는 게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나온 책이니까 혹시 구할 수 있으면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먹는 거에 대한 혁명을 일으킨 책이 사실은 이 책이에요.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저 세 번째. 이거는 미국 상원 영양문제 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이라기보다는 이게 일명 맥거번 보고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맥거번 위원장이 이거를 만든 거예요. 얘네들도 거의 논문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하고는 뭐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영양 문제에 대한 그 아주 혁명적인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많냐? 비만율은 왜 이렇게 높냐?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미국 상원에서.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이런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약간은 좀 전문적인 것도 나오긴 한데 여기도 사례가 많아요. 사례가 많아서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이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서모 실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저거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물이 많은 걸 먹어라. 그리고 우리 순서 있죠? 물, 야채, 식사. 그렇게 하면 식사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그 순서로 먹으면은 근데 우리 뷔페 가면 어떻게 먹죠? 식사 실컷 먹고 또 과일 또 먹고 그죠? 거의 99% 아니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근데 과일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물 많은 걸 먹고 운동하면은 날씬해진다. 그래서 약간은 저거는 그리고 뭐 살찌는 시간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시간대만 피해서 먹어라. 결국 6시에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탑시크릿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물 치료의 핵심이다. 여기에서도 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기서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이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호메이니가 집권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반혁명 분자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의사인데 그 벤맨 갤리즈라는 의사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의사인데 그 감옥 안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간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죽을 것 같다. 제발 그 의사한테 보여달라니까. 니네가 사람이냐라는 식이죠. 상대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의사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약을 줬어요. 그 약을 먹고 이 사람이 금방 낫어. 그 약이 뭐냐? 물 2잔을 준 거예요. 그 뒤로 사람들이 뭐 아프다 그러면 계속 물을 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물밖에 없으니까. 근데 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걸 봤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 공로로 인정받았고 해서 또 감옥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특별 감형을 받아서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간다고 거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 좀 더 연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환경은 없다. 물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지금 더 나는 그 샘플을 만들어야 된다. 임상 자료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안 나가겠다. 그래서 거기 몇 달을 더 있어요. 그러면서 몇 년을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이 사람이 있다 나오면서 이제 물에 대해서 완전히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최고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물이 최고다라고 이제 계속 그때부터 전파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런던에서 대학을 나오고 의과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온 책의 그 물에 관한 내용은 다 저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좀 전문적인 게 많아. 의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의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쉽게 쓴 편인데 이 사람 전문적인 게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물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거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혁명 우리 이석동 기장님이 열심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 뇌과학인데요. 뭐냐면 1983년 그때 뇌의 메커니즘이 처음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뇌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추측만 하고 잘 몰랐는데 이게 나오면서 1983년에 그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이게 나왔고 그래서 이 우리 자기계발서들 보면은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기운이 나온다, 양의 기운, 뭐 음의 기운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큐죠, KBS 다큐.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재밌고요. 이걸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할까 하다가 또 자기계발서 쪽으로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할 거니까 요것도 미리 사실 수 있으면 중고서점 가실 때 한번 사두시면 좋습니다. 요게 1, 2, 3가 나왔는데요. 저 옛날 책이라 1을 사시면 돼요. 2, 3는 내용이 그냥 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1을 사시면 되고.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7가지 건강법이에요. 벤맨 갤리지 그 물을 강조한 사람이 얘기한 건 물만 잘 먹으면 된다. 그리고 잘 먹어라. 근데 뭐 운동은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아니다. 7가지를 다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볼게요. 네, 올바른 식사. 올바른 식사는 장이 젊어지는 식사를 해야 된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곡물 중심의 섬유질의 죄송합니다. 식물식 식사. 그래서 현미, 된장국, 야채, 초조림, 생선 등을 먹어야 되고 이 현미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도 나오죠. 이게 껍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 껍질이 있는 걸 먹어야지 이게 섬유질이 많아서 현미의 장점이 있죠. 일단 영양분이 칼로리가 적다. 그죠? 칼로리가 적어서 먹어도 좀 비만이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대변이 잘 나와서 대변이 잘 나오면은 여기서도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은 안에 있는 나쁜 독소를 배출을 잘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나쁜 식사에 대한 그 사례가 나오잖아요. 산화된 음식 재료나 뭐 동물성 지방. 왜 동물성 지방이 나쁘냐?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거는 혈액이 응고되기 때문에 그렇다 나오고. 그다음에 식용유가 나오는데 식용유가 GMO가 있고 난 GMO가 있어요. 그 우리 여성 대표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까놀라유가 보니까 까놀라 오일 from 카나다 써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백설은 이거 아니다. 이건 GMO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바꿨나 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비난을 받으니까 지금 카나다산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GMO 천국이잖아요. 미국산 농산물들은 GMO예요. 근데 이제 카나다는 유럽하고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좀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GMO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한우, 걔네들이 먹는 게 뭐죠? 사료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료죠? 미국에서 와요. 그래서 한우가 꼭 좋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오히려 호주산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식용유가 포도씨유는 확실히 좋고 그 다음에 까놀라유는 봐야 돼. 캐나다산인지 아닌지. 왜 천 대표님? 보통 우리는 올리브는 네. 좋다고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GMO라고 하네요. 네. GMO래요. 올리브유도 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네요. 오히려 건강을 찾아서 올리브유를 쓰는데 일반 사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니 올리브유가 왜냐면 산패가 제일 덜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올리브유가 산패가 그래서 그러니까 GMO가 나쁘다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서 피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명확하게 나쁘다면 미국에서도 규제를 했겠죠, GMO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 물 먹고 과일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근데 시간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간격은 둬야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지키라는 건 아니고 물 먹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과일을 먹으려면 물 먹고 바로 먹지 말라는 얘기죠. 위에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과일 먹고 바로 식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 3, 40분 있다가. 근데 과일이 소화되는 시간이 딱 이 정도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나가는 시간이. 근데 우리 보통 식사 있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소화되는 시간이? 네, 소화되는 시간. 30분 정도 아니에요? 위에서 빠져나가는 건 30분, 19, 30분에 약 먹으라는. 아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출까지 말고 배출은 24시간 이상 돼야 되고 소화되는 거. 위로 넘어가는 시간, 위에서 장으로 가는 시간 30분. 약을 19, 30분에 먹으라는 게. 힌트는 과일이 좀 빠릅니다. 과일이 3, 40분 걸립니다. 안철범 대표님, 식사가 소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소화되는 시간이요? 과일이 3, 40분 걸려요. 더 걸리겠네요. 시간 정도? 소화라는 게 어디? 위에서만. 네, 위에서. 네.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린대요. 네, 그리고 우리가 동물식을 하면 한 3시간. 그리고 이제 막 짬뽕을 해가지고 안 좋은 거 하면 4시간 이상. 그래서 만약에 식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을 먹잖아요. 여기 아직 소화 안 됐어. 안 됐는데 위에서 쫙 과일이 내려왔는데 못 가잖아요. 막히잖아. 자, 과일이 어떻게 되죠? 이 안에서 산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는 거예요. 과일을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과일을 나중에 먹으면은 다 먹고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면은 여기 이제 꽉 차 있는데 안 내려가고 있는데 과일이 들어가서 산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후에 물을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섞여서 안 내려가고 있는데 물이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먹더라도 조금만 드시고 미리 드시라는 거지. 미리 물을. 그 다음에 이제 계란에 대한 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비소가 설마 비소 아직까지 쓰겠어 했는데 2013년 얘기예요. 2013년 얘기고 우리나라 닭이 먹는 사료는 어느 나라에서 올까요? 네. 그래서 생협이나 이런 데서
계란을 드세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계란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 좋은 거를 날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계란을 날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계란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여행을 가면 조그만 동네 슈퍼 있잖아요. 할머니들 하시는데 가면 보면 계란 없어. 근데 계란 있어요? 그러면 뒷마당 가서 가져와요. 따끈따끈하고 크기도 제멋대로야. 그건 날로 먹어야 돼. 아셨죠? 여행 가서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이 계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아주 의외의 그런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에 대한 거. 이 벤맨 갤리지가 이제 물에 대해서 하면서 했는데, 우리 뭐 책을 웬만큼 보셨으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 몸의 75%가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기는 더 많고 노인이 되면은 물이 더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면서 사실은 이 피부도 노인이 되면 쪼글쪼글해지고 뭔가 좀 거칠어지죠. 아기는 이제 탱탱하고 피부도 아주 그냥 곱잖아요. 그게 물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물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지만 계속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뇌는 85%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몸에서 탈수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데는 이제 뇌가 아니고 다른 쪽부터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뇌는 뭐 이게 기능이 정지되면 한 번 정지된 거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현재 과학으로는 뭐 뇌가 나쁠 정도가 되면은 뭐 굉장히 심각한 상태니까 충분히 물을 먹으라는 거고, 그다음에 물 섭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운동 후에 먹잖아요. 전에 꼭 먹으라는 거예요. 후에는 당연히 먹는 거니까. 그다음에 식사 전에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음주 전에 먹으라는 거고, 강연 전. 강연할 때는 이렇게 들숨날숨이 나가면서 수분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갈증 느끼기 전에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갈증을 느낄 정도라면은 이거는 심각한 탈수가 진행된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갈증을 안 느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물 먹는 방법. 이거 보세요. 250ml면 저게 이게 200이죠.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잔으로 저잔 정도 돼야 되나요? 그 잔 정도 돼야 되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2잔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거를 저도 이제 다시 또 응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1.5에서 2리터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 벤맨 갤리지는 1.9리터는 먹어야 된대. 그래서 야, 1.9리터는 아니고 1.5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지? 해보니까 아침에 무조건 2잔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소화되는데 2-3시간 걸린다고. 동물식을 했을 때. 그러면 밥 먹고 물을 먹으면 안 돼. 결국은 점심 먹기에 30분에서 1시간 전밖에 안 돼. 시간이. 아침 먹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밥 먹고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지나야지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꼭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점심 2시간 반 지나서 한 잔에서 3잔을 먹어야 돼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체중이 좀 작으신 분은 좀 덜 먹어도 되는데 성인 남자들 그런 분들은 적어도 2-3잔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녁 먹기 1시간 전에 또 먹고, 그리고 취침 1시간 전에 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잠을 못 잔대요. 소변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물 먹는 타이밍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250씩 계산하면 2잔을 먹어야 500이고 4잔을 먹어야 1리터잖아요. 몇 잔 먹는 거죠? 하나, 둘, 3잔, 4잔, 5, 6잔이에요. 저 한 잔만 먹을 때. 6잔이면 얼마예요? 땅 1.5리터죠. 여자분들은 이렇게 먹어도 돼. 근데 남자분들은 한두 잔은 더 드셔야 돼.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를 물통을 갖고 다니면서 먹지 않으면 이거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통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저런 건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헬스클럽 가면은 병 들고 가서 하죠. 운동하면서 계속 마시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먹는 게 아주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유에 대한 이 충격적인 얘기.
이 송아지가 낳고 1시간 이내 걷고 뭐 뛰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연계는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이 먹는 거를 인간은 버둥버둥거리지도 못하잖아. 처음에 태어나서는. 그러니까 기르려면은 벌써 몇 달 걸리죠? 한 4-5달? 그죠? 기억도 안 나시는구나. 돌 돼가지고 한 10개월에 걸으면 너무 잘한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러면은 과연 발달 단계에 맞냐 이거죠. 인간이 이걸 먹는 게. 이건 뭔가 맞지 않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먹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음모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모를 해야 되니까 우리 네오기 수업 시간에서 얘기한 마케팅적으로 푼 거야. 전문가 동원해가지고 우유는 완전식품이다. 뭐 좋다. 뭐 성장이 좋고 뭐 막 하면서 우유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런 거는 알고 계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 돌연사 1년에 이 정도 죽는데요. 유아 돌연사. 원인은 잘 모르고 있대요.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탈수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가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이 세기관지, 이 기관지가 수축돼서 얘가 천식이 되면서 얘가 죽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원인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유 먹일 때 물을 충분히 주고 등 두들겨 주고 하잖아요. 소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썩 좋지는 않다는 거고, 근데 뭐 지금 전반적으로 먹고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근데 하더라도 물을 충분히 먹여주라는 거. 그리고 너무 커서 큰 애들 우유 먹이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물 유사 성분 있죠. 우리가 흔히 이거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거. 그 이상의 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음주는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왜 나쁘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3가지로 얘기를 했죠. 이뇨작용을 하니까 결국은 수분이 배출되니까 또 그만큼 먹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알코올 분해할 때 발생되는 독소를 중화해야 되고 배설 시 몸에 수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수분이 더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째, 좀 숨이 거칠어지죠. 그러면서 이 알코올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4번째, 그 다음에 뇌가 위축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담배까지 피면은 음주와 흡연 동시에 하면 아주 최악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맥주는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시원한 맛에 딱 마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먼저 먹으라는 얘기예요. 맥주 먹고 물 나중에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책에 나오죠. 그래서 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맥주를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 드링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뇨병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격한 운동을 하는 그 운동 선수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 녹차도 이런 안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스, 이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효소가 다 파괴돼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주스들은 좀 난데, 근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냥 있는 과일째 먹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에 대한 거예요. 우리 커피 안 먹을 수는 없어, 그죠? 투샷은 먹지 말라 이 얘기죠. 강하게 투샷 먹지 말고 연하게 드시라는 거죠. 뭐 풀이면 안 좋은 얘기는 따로 하지는 않겠어요. 뭐 섞지 말고 그냥 아메리카노 그 상태로 연하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설에 대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올바른 식사를 하는 아이들의 그 중금속 배출이, 그러니까 중금속이 덜 나왔다고, 시골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올바른 걸 먹어줘야지 그러니까 독소를 많이 배출을 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여튼 뭐 동물식이 왜 나쁘냐 여기 나오죠. 몸에 쌓아두고,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식물식이 한 2시간 걸린다면 소화되는데 동물식은 3시간 뭐 그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자꾸 몸에서 부패가 되고 하니까 이거는 뭐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호흡도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하라는 거죠. 입으로 호흡하지 말고.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운동. 격렬한 운동을 하면 이제 효소가 소모되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건 25살까지는 격렬한 운동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스포츠맨들이 수명이 보통 짧다고 그래요. 왜냐면 젊을 때 너무 과도하게 썼기 때문에. 특히 단거리 선수들이 수명이 짧아요. 그 우리나라 100m 기록 갖고 계시던 서말구 씨도 일찍 가셨잖아요. 60 몇 살 때. 그리고 그런 게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마라톤도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라톤이 특히 여성들은 이제 뭐 생리불순, 그다음에 뭐 하여튼 임신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 이제 젊은 여성들은 좀 피하고,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은 운동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보 있죠. 만보계. 만보면은 몇 시간 걷는 건지 아세요? 예? 1시간 반? 1시간 반. 한 6km. 시속 6km로 걸어갔을 때가 1시간 반이고요. 시속 4km로 걸어가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맘 먹고 운동해야지 라고 했을 때가 시속 6km고요. 그냥 평상시에 걸어가는 거는 시속 4km. 예,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게 만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래서 수면은 효소의 소비를 억제하고 새로운 효소를 생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 11시 이후에는 꼭 재워야 된다니까. 성장기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잠잘 때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낮잠 자는 거 좋다고 해서 저도 실천하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낮잠을 잘 수가 없어. 그죠? 회사 다닐 때는 낮잠 잤어요. 어디 회의실이나 다 그런다고 어디 다들 이렇게 박혀가지고 낮잠 자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낮잠 자고 있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기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화 방지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가 있어야지 효소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양보단 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효소의 질. 그래서 이 항산화를 높이고 노화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또 체온 얘기가 나와요. 체온이 0.5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5%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또 암세포가 섭씨 35도에서 가장 활성화된다는 또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게 손발이 체온이 좀 낮다 이러면은 얘네들을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뭐 보약을 먹이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다 이게 뭐 건강 상식이니까요. 그다음에 웃음과 행복.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효소의 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아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거기서 이제 나온 사례인데 미국의 어느 마을에 갔는데 굉장히 장수하는 마을인데 여기는 완전 동물식에다가 도대체 이 영양식하고는 영양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아니야. 근데 장수를 하는 거야.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뭐랄까 거의 가족적인 분위기야. 이 마을이.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인데 미국에서도 이태리에서 이민 와가지고 못 사는 동네인데 이태리 사람들이 되게 가족주의적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거기서 어울려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이 마음을 가지니까 다 안 좋은 것들을 밀어내는 것 같다. 이런 또 이제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웃음과 행복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잘 먹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게 이제 약간 황당한 것 같죠. 사랑의 힘으로 뭐 한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신혼부부들 보면은 그냥 반짝반짝 하잖아요. 다 이 사랑의 힘인 거죠. 예. 아니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식생활, 그 생활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효소의 힘이 가장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바인더 보면요, 이 바인더의 위클리에 맨 아래에 그런 게 있어요. 10시에 보면, 밤 10시에 보면 생스가 있어. 오늘 감사한 일을 적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은 내가 이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더운 환경에서 아침 일찍 나오신다고 수고도 많으셨고요. 특히 어제 또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또 이렇게 나오신 이 27기 대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